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준비할 때 그 박예원 전사님이랑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좀 같이 좀 준비했고요. 또 전사님이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 주고 잘 해줘 가지고 같이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화면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박예원 전사님 가신다는 보스턴 대학교 화면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첫 표지를 잡았고요. 두 번째 표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학교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학교는 크게 7가지 감리교 그 학교들을 위주로 이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선 동부부터 보시면 가장 위에 보스턴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드루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듀크 대학교가 있고, 에모리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시카고 쪽에 여기 그 중간 보시면 이 부분에 게렛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SMU라고 하는 그 이제 여기 간 친구들도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 대학교, 그 다음에 클레어몬트 대학교까지 이제 잡아봤습니다. 클레어몬트 대학교는 저도 이번에 지원을 해봤지만 오레곤 대학교, 그러니까 오레곤주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오레곤주로 입학을 이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이상 LA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위치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군데를 했고요. 저희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교수님이 특히 이제 가장 교수님이 요청을 해주셨던 타임라인이 어땠냐 이거를 저희가 일단은 쫙 오버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한번 지원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한번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V랑 레주메 이렇게 했다, 영어는 이렇게 준비했다, 추천서는 이거, PSO, SOP는 이렇게, 아카데믹 라이팅은 이렇게, 그 외 기본 서류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는 언제였냐 보통, 그리고 합격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기도 제목은 뭐냐 이것까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타임라인 오버뷰입니다. 타임라인 오버뷰인데요. 먼저 저희가 가장 완벽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티멈 스케줄이랑은 거의 일치하지 않았고요. 이제 옵티멈 스케줄 보시면은 8월까지 토플 혹은 GRE를 끝내면 가장 좋은 건데, 저는 9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거의 늦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스케줄이 가장 완벽한 스케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지원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 입학처에서 당연히 높은 장학금을 준다고 한 학교가, 제가 지원한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빨리 지원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옵티멈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특징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토플이랑 GRE는 요선에서 끝내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아카데믹 라이팅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추가 서류들을 9월이랑 10월에 준비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1월 15일쯤에 이번에 보통 마감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지원입니다. 장학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 입학 지원 마감일이었는데, 이때가 사실은 이때부터 11월부터 입학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제 나와 있고, 11월 중순쯤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원하자마자 준비되셨으면 그냥 이때 지원하자마자 빨리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최상의 스케줄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보시고 스케줄 한번 잡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예원 전사님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박예원 전사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그 장학금 배분 했던 어드미션 디시전 어드미션 디시전이래. 그 마감일부터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이게 1월 15일이 early decision인데 이게 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조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모리 입학처에서 말씀하는 거를 조금 인용을 하자면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 올해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을지. 근데 이제 빨리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그 장학금이 얼마가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지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하시고 1월 15일까지 마감을 하셔야 정해져 있는 그 장학금 양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선발이 되실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에모리 입학처 같은 경우나 클레어먼트나 다른 학교들도 웬만하면 1월 15일까지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상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고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1월 15일 이후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얘기고 늦게 지원해서도 장학금 다 받고 간 사례는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신대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여름방학 때밖에 시간이 나지가 않아서 여름방학 때 토플을 끝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유학 준비가 좀 많이 늦은 케이스여서 보시다시피 학부 4학년 2학기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유학 준비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CV 레즈메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치면 이력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0월에 틀은 다 잡아놨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30분씩 정도만 시간 들여서 기입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SOP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학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부터 저는 1월 15일 지원하기 전까지 계속 SOP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별 모집 요강 확인도 좀 늦게 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별 모집 요강은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여기서 이거를 왜 늦게 집어넣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사이트를 다 긁어와가지고 다 읽어보면서 SOP를 적어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한 것은 12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월로 넣었지만 최대한 빨리 이것도 먼저 끝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시점에 교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요때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을 정리를 하고 이때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토플을 다시 이제 예전께 만료가 돼서 다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공부를 했고 이때는 이제 시험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준비했고 학교 모집 요강을 이제 예원 전사님은 여름방학 때 이미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 다 마치고 이때부터 봤고요. 제가 훨씬 늦었죠. 그래서 이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는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고 교수님도 누가 있는지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쭉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요때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제 시험도 막 보던 시기였는데 SOP도 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썼던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카데믹 라이팅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좀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 12월까지 2019년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또 이제 여기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1월입니다. 1월인데 1월 보시면 이제 지원 완료는 저희 둘 다 이렇게 15일에 맞춰서 이제 끝을 냈고요.
그, 네, 밀렸습니다. 이제 그 올해는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 표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1월 얘기도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1월 15일 날 학교를 저는 세 군데를 지원해서 세 군데 전부 다 1월 15일 새벽에 다 마무리를 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 지원한 학교 중에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먼저 요청을 해서 인터뷰 이때 바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로 갈지 계속 소식이 발표가 돼서 학교 갈지 결정한 다음에 바로 비자 발급 준비받아서 저는 I-20까지 일단 발급 완료된 상황이고 저는 비자 인터뷰만 잡으면 바로 학생 비자 나오는 쪽으로까지 준비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저는 총 5군데를 지원을 했고요. 그 발표가 다 정말 달랐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원하는 대학교가 빨리 답이 안 올 때, 이때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5군데 다 받았고, 이제 저도 이제 비자 그 준비를 최종 이제 학교를 결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1월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학교별 요구 사항을 싹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원 전사님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음, 음,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비슷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을 요구하느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 지금 CV 레주메 같은 경우 다 요구하고 있고 토플, 혹 IELTS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학교마다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플로 봤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GRE 같은 경우는 옵셔널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학교 수준과 그리고 다른 교단의 학교를 준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OP는 전부 다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분량만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소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이제 보통 요구하는 게 지금 드류나 듀크 같은 경우는 이 요구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요구하는 분야를 잘 보셔서 본인이 이제 MDB를 지원하시면은 괜찮지만 MTS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세부 전공을 선택하시게 되면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느 학교를 갈지 정하고 내가 가는 학교가 아카데믹 라이팅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게 마지막 순간 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은 교수님한테 받고 목사님한테 받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있지만 이게 몇 명한테 받는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교 입학 요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는 걸 제일 추천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닌 학교는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부터 제출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대학교랑 대학원을 제출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해외에서 학교를 조금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게 이력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요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원을 다녔고 이것과 이외로 뭔가 인스티튜트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걸 이력서에 적으실 거라면 정확하게 그 학교에 직접 입학처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요 기준들은 모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MDB 기준에 그 기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이제 P냐 뭐 A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칸이 모자라서 쓴 건데, 요거는 패스터럴, 그래서 목사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카데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목사님 한 분, 교수님 두 분, 이런 식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듀크 같은 경우는 교수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 한 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정이 이제 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에모리 같은 경우가 에모리와 SMU가 가장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을 MDB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모리랑 SMU는 이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저도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 쓴 이유가 이제 에모리에 내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참 이렇게 준비가 미리 참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후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은 이렇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한마디씩 여기 이제 양 사이드에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CV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덧붙여 놨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천서가 뭐냐, 그럼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예원 전선님부터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식을 어떻게 짜셨어요? 라는 질문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먼저 간 언니 오빠한테 양식을 받아서 제가 선택해가지고 만든 양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카테고리가 상원 전도사님보다 많은데, 이 부분, 근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education, 보통 이제 내가 대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무슨 전공이었고, 학점은 어땠는지까지 적는 칸이었고요. work experience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일을 한 경우 이를 적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튜터했던 것도 적었고, 그리고 조교로 일한 활동과 그 다음에 미감리교회에서 저는 인턴십한 경험, 그리고 통역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적었고요. 스쿨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동아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회 활동 같은 것들을 전부 적었고, 리더십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특성상 리더십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국내외로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적으면서 많이 어필을 했고요. 이제 linguistic 같은 경우는 어떤 언어가 구사 가능한지, 그리고 꼭 구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있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 라틴어나 헬라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몇 크레딧을 얻었는지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양식은 전부 다 자유롭게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었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역 봉사한 내용을 적었어요.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입학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동, 그리고 뭔가 내가 지역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한 부분, 이런 소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적었고요. 어널스 같은 경우는 무슨 상을 받았는지를 적었고, 아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역을 어떻게 몇 년 동안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를 적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work experience에서 적어도 아니면 leadership experience에서 적어도 괜찮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번복한 부분인 것 같다는 첨언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너만의 특색이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미감리교회에서 했던 인턴십, 그리고 국내로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커뮤니티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학교 활동, 즉 학회도 전혀 놓치지 않았고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놓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뭘 내세우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원 전사님이 이거 이제 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추가적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이거를 처음에 뭐 워드로 해야 되나, 뭐
뭐 한글로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레주메 IO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거기서 카테고라이징도 다 해주고 이제 원하는 카테고리 이거 넣고 싶다. 그럼 이거 딱 목록이 빠지고 뭐 줄 간격을 다 맞추고 이렇게 해서 레주메만 전문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인데 이 꿀팁이 뭐냐면 무료로 7일밖에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 7일이 지나버리면 그거를 열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거 이제 샘플 올려드렸었는데 제 거를 보시던 아니면 이 레주메 IO 샘플을 인터넷에서 보시던 해서 아 구조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미리 좀 적어 놓으시고 7일 동안 무료로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못 해가지고 그 25,000원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나중에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야 이거 진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인데요. 영어 부분은 일단은 그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든 학교들이 최소 8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합니다. 현재 조사한 감리교 7개 학교의 MDB 과정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는 에모리 대학교이면서 에모리 대학교이며 95점을 에모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령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일단 학원을 다녀서 빨리 끝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과정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보자면 그 혹시 기초가 아예 안 되신다 하시면은 이 선생님들한테 RC와 LC만 들으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부터 정말 해야겠다. 중급부터 하면은 아 정규반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면은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반으로 바로 가시는 걸 저는 제일 추천을 드려요. 2달 과정인데 2달이면은 보통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가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정규반을 하신다. 그럼 요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팅은 왜 여기밖에 없냐? 라이팅은 여기서 듣든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이 선생님한테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점수를 잘 뽑아내주시는 선생님이어서 나중에 혹시 학원을 다니시게 된다면 꼭 참고하셔서 이 선생님한테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초여도 이 선생님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잘 준비하시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 박연주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언제까지 부탁을 드려야 되냐라는 말에 있어서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간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원아 최소 11월에는 부탁을 드려야 돼. 근데 이제 11월과 12월이 지금 학교 마무리하는 학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정신이 없지만 교수님도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능하면은 10월부터 11월에는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이랑 직접 대면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원했던 학교가 사실은 이제 아카데믹 2이랑 파스토럴 1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아카데믹 2를 안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시절 때부터 지도해 주셨던 제가 속해 있던 학회 지도해 주신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알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던 재단의 사무총장님께 레코멘데이션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카데믹 2개를 요구를 해도 이게 제가 work experience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나는 제출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라고 학교 입학처에 계계별로 다 요청을 했고 그 계계별 학교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서를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레코멘데이션은 저를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학교가 요구하는 틀에 갇혀서 막 나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기보다는
쭉 먼저 이제 입학처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정말 원하시는 분께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이제 너무 여기 적힌 것처럼 좋은 위치에 계신 분한테 받는 거를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레커멘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추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말 밀어주고 싶어 하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다 잘해주셔서 저 또 추가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예전부터 알던 교수님은 영국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이제 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두 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써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 추천서를 어떻게 제가 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가 쓰는 거를 어차피 검토를 해주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요,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썼어요. 썼는데 제 이제 미국에 사는 어떤 친구가 다시 구글을 한번 찾아서 꼭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샘플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봤는데 한 20개 정도 다 보니까 20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개가 제가 쓴 거랑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에 쓰는 용어들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서에 들어가는 용어 이런 거를 어떻게 찾느냐, 샘플 에세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그냥 써주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받으면 되는데 제가 써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먼저 써서 교수님 이렇게 해서 번역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해서 하고 오케이 사인 주시면 영어로 바꿔서 또 보내보고. 근데 영어로 바꿀 때 미국 사람들이 보통 쓰는 추천서 용어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거의 그냥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들 위주로만 저는 추천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작성해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또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예원 선생님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약간 고민하는 게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들으시다 지겨우시면 여러분 댓글창에 있으니까 댓글로 지루하면 지루하다 말해주세요. 완전 좋습니다. 아,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괜찮나요? 교수님 괜찮나요? 괜찮아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제 SOP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많이 뒤집었어요. 이거 사실 김민석 교수님한테 초벌을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뒤집어가지고 아예 다른 내용을 썼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게, 그러니까 듀크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여러분 그것도 꼭 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듀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넣어야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책을 통해서 너가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책을 저는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전부 무슨 내용이 흘러가는 건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의 모직처럼,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면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들면은 모든 천들이 같이 올라오듯 그런 식으로 글을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유학이라는 걸 가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키포인트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왜 유학을 굳이 가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 성장 배경을 적으면서 내가 왜 메소디스트인지, 내가 왜 크리스천이었는지를 적었고요. 그러다가 내가 어떠한 감리교 성장 배경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꿈을 안고 학교를 왔는데 내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는데 그 떠났던 곳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소명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어서 그때를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소명을 구체화하고 이거를 실천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사역을 했으니까 미감리교 재단에서 저는 실천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확신을 한 순간을 적으면서 아, 나는 정말 이거를 확신을 했는데 이 공부는 정말 미국에 가서 하고 싶고 미국에서만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거를 나는 듀크에서 해야겠다라고 결정초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서포트했던 부분이 책을 통한 재확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 제목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 UMW에서 나왔던 책이었어요. 어, 교육한다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내 소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소명에 대한 실천과 확신 그리고 그걸 듀크에서 할 수 있다를 다시 재언급하면서 이제 나는 미래에 어떠한 스칼러가 될 거고 어떤 리더가 될 거고 어떠한 뭐 스피리추얼 리더가 될 거면서 나는 이러한 유학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말 본인이 왜 유학을 가야만 하는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이 본인이 쓰시면서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읽는 입학자분들도 납득을 하고 얘를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적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김상한 전도사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구조를 이것도 샘플 에세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뭘 쓰나. 그래서 그 이렇게 막 낚시하는 거 말고 좀 이게 제대로 된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얻기도 하고 그래서 샘플을 많이 얻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단은 유학의 동기를 했습니다. 왜 유학을 생각하게 됐나 써주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봐서 학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 외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의 여정을 걸은 결과 저는 이제 그 이걸 이어서 유학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데는 저의 노력만이 아니라 추천인들 아까 언급했던 추천인들 있죠. 그래서 추천인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이제 그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 추천인 소개 중에 그 김민석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제가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수련목 하고 갈라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딱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듀크 결정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제가 이제 그 논문의 참고도서를 거의 이제 웨슬리 관련 책들을 참 많이 이제 읽고 거기다 참고문에 넣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듀크 결정 이유는 당연히 논문 때 하이젠메이터 교수님 걸 많이 봤다. 뭐 랜디 메닥스 교수님 것도 많이 참고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듀크 교수님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했다 그랬고 이거를 똑같이 에모리용으로 했을 때는 그 렉스 매튜스 교수님이라고 에모리 교수님 걸 또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했고 미래 포부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서 한국에 그 제가 유학의 동기를 가졌던 이유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미래 포부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 예원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네. 많아가지고 또 되게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거 제가 되게 말 너무 많이 중요하니까. 했어. 아니. 아, 근데 그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그 방금 그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 결정 이유를 바꾸셨다 했잖아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부분 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고쳐서 학교별로 내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학교마다 약간 사역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뭐 퍼블릭 시어머즈를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 에틱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학교가 있고 약간 중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 학교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셔서 학교에 대한 소개를 정말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어서 조금씩 본인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살짝살짝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저도 딱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먼저 얘기하고. 빨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시고. 딱 하나만, 딱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향을 제가 옛날이랑 이렇게 막, 옛날 자료들이 있어서 막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은 토플 점수는 조금 낮아졌어요. 토플 점수는. 근데 이 PS나 SOP, 이 자기소개서나 학업계에서 쓰는 조건들이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SMU랑 에모리는 아카데믹 라이팅까지 MDB도 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런 데에 더 확실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박예원 전사님이 그 학교마다 좀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그 MDB를 지원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박사과정 지원할 때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SOP가 다 달라. 네. 상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상이하게는 못 다루고 아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김상원 전사님이 얘기한 정도 뭐 그 학교에 두고 어떻게 요런 정도 살짝 바꾸는 정도인데 사실은 SOP 근데 이제 대충 읽어보면 그러니까 박예원 전사님을 예를 들어서 보면 그냥 박예원 전사님이 유학 가는 것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에게 약간 이렇게 상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거 듣고 그냥 나와요. 그대로 그 자기 SOP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데서 다 나오는데 다 듣고 저는 딱 한마디 했거든요. 너는 보스턴 가겠다. 맞아요. 보스턴이 장학금을 제일 많이 줄 거야. 다른 데보다. 네. 그거는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뭐 MDB는 웬만하면 다 붙어. 근데 장학금의 문제이고 네, 맞아요. 탑스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라. 탑스쿨은 뭐 다 붙지는 않고 네. 탑스쿨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탑스쿨을 제외한 학교들은 그냥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붙는데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내느냐. 근데 이제 박예원 전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냥 보스턴이 추구하는 학생상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학교들보다 장학금 많이 오퍼를 할 거고 김상원 전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SMU를 지원했다면 SMU도 장학금을 꽤 많이 오퍼했을 거예요. SMU와 듀크 그리고 에모리도 뭐 근데 에모리는 살짝 지금 렉스 매튜가 거의 은퇴에 가깝기 때문에 애매하고 어쩌면 드류도 지금 이제 드류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SOP에 집어넣으면 물론 MDB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커미티 위원회에서 그냥 뽑아요. 직원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다 뽑는 건데 자기 학교들이 무엇을 인재상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다 알거든. 그거에 맞춰서 뽑는 거예요, MDB도. 근데 MDB라는 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회자 양성이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보여주면 다 뽑아줘요. 다 뽑아주는데 자기네 학교가 정말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리더십 모델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이라든가 그 영어 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교수님들 추천서 그거 다 똑같아. 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SOP를 정말 진솔하게 쓰면 그 맞는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잘 준비하면 학교별로 그걸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있다면 둘 다 사실은 시간이 없었잖아요. SOP 쓰는데 네. 그거를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 이제 학교들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꿀팁이긴 하지. 네. 저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아카데믹 라이팅인데요. 이제 이게 그 최근 입학처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제가 쓴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물론, 근데 이거를 안 내면 안 되게끔 돼 있는 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정말 참고문헌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뭐 91페이지에서 했다는데 91페이지 맞냐? 뭐 한국 책인데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뭐 정말 내용을 꼼꼼하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께도 좀 이렇게 여쭤봤을 때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해주셔서 참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무엇보다 그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그 핵심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첫 페이지에 나가는 그 요약이에요. 그래서 abstract라고 해가지고 그 영어로 그 요약을 쓰면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게 그나마 봐도 그걸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엔 당연히 논리 구조가 나와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냐. 그래서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bstract를 가장 깔끔하게 어떻게 한 뭐 10줄 정도 쓸 텐데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구조와 양식 그리고 마지막에 비블리오그래피까지 이제 그 참고문헌 목록까지 이제 양식을 딱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을 그러니까 뭐 시카고 스타일 논문 쓰는데 시카고 스타일이 있고 뭐 또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나는 글을 전개할 줄 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본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성적표거든요. 이제 성적표에서 그 예원 전사님이랑 저랑 이제 둘 다 쓴 학교가 클레어몬트가 있어요. 근데 클레어몬트가 가장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골치였습니다. 골치.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그 성적표나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추천서 얘기인데요. 추천서 얘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기본 서류들을 다 이제 업로드를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뭐 추천서도 당연히 동시에 받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서 버튼 딱 누르면 교수님한테 메일이 가고 그 메일로 교수님 뭐 올려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클리어먼트만 모든 서류를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딱 지으면은 그제서야 교수님한테 추천서 제출해야 됩니다라는 메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 미리 했으면은 그냥 지원 완료 다 누르고 지원 완료 눌렀으니까 클리어먼트 이게 딱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다른데 이제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교수님 그 뭐 듀크에서 메일 갔을 겁니다.
거기에 추천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보내면은 듀코드 해주시고 하는데, 클리어먼트는 제가 지원 버튼 누르기까지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빨리 써서 내고 뭐 다 서류를 내고 눌러야 클리어먼트는 가기 때문에 막판에 굉장히 정말 소위 말해서 똥줄이 탔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서류들이 있는데 이제 보스턴이랑 듀크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그냥 올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포털에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성적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해야 이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어. 꿀팁 하나 드리자면, 그 클레어먼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저 네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서류를 다 마치고 그때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추천서 양식을 미리 받을 수 있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양해를 구해서 거기도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양식을 제가 미리 받아서 미리 추천해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해결하려고 도와줄 거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 무조건적으로 고민한다기보다는 입학처에 문의를 드리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발표는 저 같은 경우는 두루 대학교는 넣은 지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한 5일인가요? 한 5일 만에 바로 연락이 왔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대략적인 시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먼트는 이렇게 보시면 4월 1일인가 그때 왔거든요. 떨어진 줄 알았고요. 그래서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냥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네. 오더니 진짜. 음. 네, 말씀하세요. 네, 그 4월 1일에 오고요. 정확히 4월 2일인가 그때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왔고, 4월 11일까지 그 9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4월 11일까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되게 급했나 봐요. 되게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알려달라고 하셔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레어먼트 신학대학교 학생 홍보대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다 보니, 이게 클레어먼트가 지금 대체적인 학교보다 굉장히 입학 발표를 늦게 해줘요. 그러니까 입학 사정 결과를 늦게 공지를 해주는데 2월 초에 한 번 연락을 가고 4월에 한 번 연락이 가요. 근데 2월에 연락을 어떻게 주냐면, 탑 어플리컨트 선정이 있을 건데 연락을 받으면 네가 선정이 된 거고 못 받으면 안 된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탑 어플리컨트는 총장 장학금을 받는 단 한 명이에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장학금을 못 받고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클레어먼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나 이제 김상원 전도사님처럼 4월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유념치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합격 이후에 뭐 할 거냐? 네, 저 잠깐 말씀드리면 뭐 GRE까지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밤에 혹시 뭐 맞을까봐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처음 1년 과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과목명만 나와 있고 교수님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그거 좀 미리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인사도 하고 있고,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그 보스턴 대학교의 북 라이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아카데믹 라이팅을 할 때 다른 학교들은 이제 뭐 소논문처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스턴 학교 같은 경우는 500자 내외로 너가 영감을 받은 뭐 북이나 무비 리플렉션을 제출해라.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조금 힘들었던 게 SOP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이제 A4 3, 4장 정도 되는 1000에서 1500자를 요청을 하는데 보스턴은 500자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500자 안에 모든 vocation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이제 북에 대한 얘기도 500자를 동일하게 써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을 어디다가 배분을 해야 할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짚어서 써야 할까를 조금 고민을 했지만 김민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글을 요구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아카데믹한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거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토플로만 보는 게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 정말 아카데믹한 글을 얘가 얼만큼 써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 사람들이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난 생각을 하고 뛰어난 무슨 크리티컬 띵킹을 한다기보다는 아카데믹한 글을 이 정도는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쳐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네, 보스턴 대학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과정 마치고 합격한 2월 중순부터 이제 연락이 갈 거예요. 요청을 받는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건 제가 따로 연락을 받는 쪽으로 할게요. 합격 이후는 저도 이제 전도사님처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 영어 공부 지금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회 섬기는 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준비하는데 너무 제가 일이 많았어서 건강을 많이 잃어가지고 건강을 다시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기 이걸 되게 많이 여러 사람들이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마침 코로나여서 더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김성환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1년 과정 과목들 미리 공부하기 저도 성격이 성격인지라 실라버스 이미 다 받아놨고 지금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했는데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어차피 거기 가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밖에 더 하겠냐. 근데 그걸 여기서부터 미리 또 공부를 해갖고 가면 얼마나 너무 빡빡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원 전도사님처럼 부지런하면 공부를 미리 하겠는데 약간 좀 어차피 그래 할 거면 그냥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공부를 하자 해서 저는 일상 속에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찾고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냥 관심 있는 분야 책 읽으면서 대학원 수업 성강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